당신의 모든 일상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전 지구인이 경쟁자입니다.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끼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냈습니다. 이 시스템 속에서 본질적으로 파는 것은 개인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은 누가 팔고 있을까요? 바로 로봇입니다. 생성형 AI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주목받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코파일럿입니다. 코파일럿은 항공업에서 부조종사의 역할을 일컫습니다. AI는 퇴근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습니다. 코파일럿은 성질을 요구하지도 않고 급여 인상이나 보너스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회식도 점심시간도 필요 없고 노조에 가입하지도 않습니다.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여 현실화 등 인간 노동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할수록 자동화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동화는 결국 각자 혼자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다시 말해 AI 디렉터로서 인간의 진화를 추동합니다. 작은 동네 카페에 가면 눈치가 보여서 편히 있을 수가 없어. 감염 우려로 출근이 제한되자 집에서 일하기 힘든 환경의 직장인 중 일부는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난은 눈치 주는 카페 주인과의 신경전이라는 동영상이 꾸준히 올라온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받고 로봇 바리스타가 커피를 내주는 무인 로봇 카페입니다. 다 마신 커피잔을 치우는 것은 손님 몫이지만 높아진 인건비로 사람이 있어도 손님이 뒷처리를 하는 것이 보편화된 지 오래라 별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로봇 종업원은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인 손님이 와도 눈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짜증을 내지도 않습니다. 이제 1인 업장에서 로봇은 홀서빙을 넘어 주방 영역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라면, 떡볶이, 치킨 등 요리법이 정해진 단품 위주의 식사를 판매하는 레스토랑들은 높아지는 인건비와 그만두는 인력의 대안으로 로봇 채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한식, 일식, 양식 등 모든 요리법을 배운 슈퍼, 주방장 로봇도 출연할 것입니다. 인간이 요리에 숙련되기까지는 긴 시간 수련이 필요하지만 로봇은 데이터만 전송하면 됩니다. 로봇 노동은 저만치 앞선 첨단 의료 산업뿐 아니라 서민과 돌봄 등 일상의 최후방 산업까지 침투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사회적 비용이 올라가는 이상 기교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로봇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관리와 경영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봇은 영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도 합니다. 최근에는 농작물을 해치는 유해 조류를 쫓는 일도 로봇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전자어수화비입니다. 이제까지 보살핌 노동은 온기를 지닌 인간의 고유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치매 노인을 돌보는 데는 오히려 감정이 없는 로봇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이 현장에서 밝혀지기도 합니다. 이상 행동을 반복하는 치매 노인 앞에서 화를 참지 못하는 인간보다 감정이 제거된 로봇이 섬세한 케어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도 만만치 않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성형 AI의 플러그인이 결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 봅니다. 음식 사진을 한 장 넣으면 레시피가 나옵니다. 팬케이크 사진이라면 버터, 밀가루, 설탕 등등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다음엔 인스타카트와 같은 주문 시스템에 연결되면 주문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뭐 먹을까? 검색해. 팬케이크 재료. 다시 검색해. 밀가루, 설탕. 온라인 쇼핑몰에 가. 이제는 사진 한 장만 던지면 AI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사진을 던지고 AI가 일 처리를 하는 사이 사용자는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유튜브에는 뉴진스의 히트곡을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멋들어지게 한국어로 부른 클립이 올라왔습니다. K-팝의 세계화라는 국뽕 댓글이 올라올 법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것이 AI의 작품인 것을 금세 알아차립니다. 기계 학습이 결과물을 학습해서 그 안에 반복되는 유사성을 뽑아낸 것이라면 향후 작가들도 장르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AI는 인간이 시키는 일만 반복할 뿐이야. AI는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없어. 과연 그럴까요? AI는 이미 인간의 창의성을 극대화시켜 결과물을 생성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AI가 만든 음악, 그림, 영화, 시, 소설과 동화까지 다 가능합니다. 나아가 AI는 여러분이 AI에게 무엇을 시켜야 하는지 먼저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바탕으로 제안도 해줍니다. 말귀를 잘 알아듣고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한 발 앞서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해결 1.0은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전문가가 해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2.0은 내가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에 필요한 것을 파악해서 직접 해결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3.0은 내가 문제를 제기하고 AI가 문제 인식 과정에
해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생성형 AI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세 번째 단계인 3.0에 주목합니다. 가장 큰 시장은 문제를 정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해결책을 제공해주는 시장입니다. 가령 1.0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를 수집한 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행위입니다. 2.0은 세법을 다 이해한 다음 그것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3.0은 그냥 세무사에게 물어보자입니다. AI가 이 3.0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골프를 배우는 이들에게 농담처럼 회자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뒤층 프로에게 배운다고 해도 한 번에 다 알려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성형 AI는 아낌없이 알려줍니다. 자신의 시장과 전문성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던 고급 노하우들이 생성형 AI에 의해 대거 방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부동산, 세제, 법률 등 이런 식으로 고유 전문 영역을 파괴하는 서비스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인류에게는 축복이고 나에겐 재앙일 수 있습니다. 큰 재난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자신만의 기회이자 스스로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의 기본은 시대의 큰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현행화하는 것입니다.